까지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그 D-Day. 과연 그 갈등은 정점을 통과하고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지 협상은 본격적으로 돌입해 들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중 갈등 그 피크의 움직임을 오늘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장 전에 봐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9일부터 중국 쪽으로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합 이렇게 104%까지 때리게 되면 애플이 일단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2배가량 뛰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은 나흘 동안의 급락 움직임 속에 시총이 2위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이 같은 갈등의 정점에서 2,400선의 회복은 유언할지 오늘 봐야겠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LNG, 조선,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적극적으로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금의 협상에 있어서 진전 국면이 있을지, 여전히 조선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서의 관세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산업적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CDMO 산업의 영향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최고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점점 더 격화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협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타 국가와는 다르게 중국 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절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 처음 34% 관세 부과, 그리고 나서 중국의 34% 미국 쪽으로의 때리기 보복 관세, 이거를 보고 50% 관세 부과 추가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되면서 이제 9일부터 중국 쪽으로는 수입품 104% 관세 부과가 될 거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우리 쪽으로 협상하게 되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원만하게 협상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대변인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반응, 오늘 아시아장 거래 안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 반나절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안도랠리의 분위기는 오후장 꺾이면서 결국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위험자산 WTI 대표적으로 $60 밑돌면서 4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움직임을 다시 한번 재부각하면서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3,000 아래에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중국 쪽에서 어제 발표가 됐던 6가지 미국 쪽으로의 대응 방안인데요.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할 거고, 가금류 관련돼서도 관세 올릴 거다. 그리고 너네 미국 기업들 우리 중국 내에서의 서비스 제한시킬 거야. 영화 수입도 더 이상 많이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 포함해서 6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때리기가 한 번 더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와 미국의 국채금리의 변화는 계속 이번 주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제도 나스닥이 장중 반전하면서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위험자산은 회복을 했는데 미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채금리가 이틀째 상승하며 4.2%까지 올라왔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이 뒤에는 미 국채 보유국 2위인 중국이 국채를 대거 매도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미 국채 보유를 크게 갖고 있다가 이것을 때리기 하면서 미 국채 금리를 올리려는 심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의 차입 비용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미 국채 금리를 4.2% 혹은 4% 그 이하로 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행정부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되죠. 중국이 이걸 겨냥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과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장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장의 분위기 중요하겠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0.5%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하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릴 심산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일단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해본 KB증권의 리포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틀째 아주 단기간에 급락세가 나왔을 때 매번 이 위기 때마다 반등의 트리거는 어디에서 확인이 됐는가? 이번에도 이것이 통할 것인가? 여기에 좀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리포트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3월 팬데믹. 기억이 좀 나시죠? 이때마다 이틀 동안 10% 이상 빠졌던 급락 시세가 이렇게 세 차례 1963년 이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증시 바닥을 만든 건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완화책을 썼다고 증시가 바닥을 형성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시그널은 없어서 통화정책 아직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내년 1월까지 거의 금리 인하 6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 이상의 연준 정책이 나올 때 그때 바닥을 타진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쪽의 부양책은 추경 기대감 계속해서 상존할지 보시죠. 자, 재료입니다. 한국과 트럼프와의 정상 쪽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없었던 것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었죠. 그런데 탄핵 국면을 지나고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간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28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28분입니다. LNG 수입 확대 이와 관련된 또 혹은 알래스카 가스관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 의사를 풀어가겠다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 한국 대미 흑자국 9위잖아 라면서 이것을 강조했고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문제를 또 거론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제안할 수 있는 카드와 원하는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오갔는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9일자로 상호관세 부과되면 우리는 25% 이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산자부 쪽에서도 바쁘게 움직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무역 대표부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정인규 본부장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유도할 거다. LNG와 관련된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카드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안전지대는 지속적으로 체크 필요할 텐데요. 어제 올랐던 조선, LNG 강관, 여전히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오른 종목들 쭉 보실까요? 이미 선반영됐다면 오늘 탄력이 아쉽게 될 텐데 이 통화 내용을 반영해서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을지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장 하락한 움직임 안에서도 유독 아웃퍼폼했던 종목입니다. HD 현대미포는요. 4월 한 달 동안 12%에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5.9% 빠지는 동안 굉장한 아웃퍼폼을 보여줬습니다. 6.5% 어제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잠깐 차트 보고 갈 수 있을까요?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어제 6.7%의 반등 12만 300원, 월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빨간 표시로 보셨던 한국화본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LNG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젠 내가 제일 주목받을 차례라면서 24,000원까지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17,000원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가운데 새롭게 LNG 관련해서는 성광밴드, 태광 그 이상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될지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강관, 가스관 테마까지 같이 눈여겨보시죠. 간단하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의회 산하에 있는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내용인즉슨 핵심이 뭐냐면요. 중국이 20년 동안 바이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동안 미국은 많이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년 내에 대응 안 하면 회복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내비치면서 국가안보위에서는 지금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처럼 바이오 산업을 무기화할 경우에는 상당한 미국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대통령 직속
이런 기구를 신설해서 바이오 산업을 전략 담당하는 이런 지위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미국 정책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자리 옮겨서 Q&A로 가보겠습니다. (50분부터) 시장 동시효과 구간에서 예상 7결가가 나오는데요. 2,300선까지 지금 떨어질 것 같네요. 1%의 약세로 2,308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 오늘 타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4%의 약세 출발 앞두고 있는데 631포인트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빠르게 두 분과 이야기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관세 104% 부과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일단은 시장은 잔뜩 얼어붙어 있거든요. 2,300선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대비가 또 필요할지 걱정되는데요. 일단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죠. 관세 부과할 때까지 시간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남았죠. 물리적으로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중국 상무부라든지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완화된 제스처가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희망회로, 행복회로일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뉴스가 나온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어떤 것을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환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얼타임으로 환율 시세를 보게 되면 결국엔 환율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을 또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소형주들은 여기에 플러스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도 있다 보니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떤 타이밍을 놓쳤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덜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추가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부터 할 거냐 그 어떤 종목에 대한 기준을 일단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부터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중국에서의 완화 스탠스가 나올지 아시아장 봐야겠고 환율의 움직임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실적과 대형주로 압축하자 오늘 힌트였고요.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 그 안에서 조선주가 확실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 서로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미 힌트가 나왔잖아요. 오늘 보니까 방산보다는 확실히 조선 쪽으로 시세가 지금 쏠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표 주자로 지금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지 어느 쪽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네, 일단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조선, 강관, 특히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기대감 속에서 조선주들 위주로 좀 강한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알겠습니다. 이 잠시 후에 저희 개장 진행되면 그때 종목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증권가에서는 어제 나온 미국 쪽에서의 이 보고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CDMO 쪽으로 다시 눈여겨보자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네. 삼바 110만 원 회복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까지는 지금의 위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변수 때문에 지금 투심이 악화돼서 주가가 빠진 것이기에 이 부분을 좀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속도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무겁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도 하고 악성 매물이 굉장히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V자 반등이 바로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면 현재의 어떤 밸류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라도 투자를 할 만한데 이 이슈가 이제 붙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관심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목표가 120만 원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지금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에이벨 바이오의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상장 예정인 인투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회사의 그 에피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인투셀과 공동 연구 개발을 ADC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ADC 전용 공장 라인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ADC 쪽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심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코스닥에 5월에 상장하게 될 인투셀과 에피스에 대한 공동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 만약 이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ADC와 관련된 부분이 좀 주가에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2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또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로 이어서 김 본부장님의 종목도 궁금한데 저 궁금해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포인트로 지금 가져와 주신 거예요? 공감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소형 SMR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지금 간밤에 나왔던 미증시에서도 사실 에너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력보다는 우선 기존의 석탄, 에너지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바디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정말 작은 중소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보면, 하지만 이제 이어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이걸 떠나서 지금 전력 자체에 대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서의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대비. 하지만 지금의 가격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천천히 한번 우리가 공략해볼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원전 기자재보다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기준을 좀 잡아줘야 다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오늘 시초에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이 부담이 된다 하시면 오늘 종가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28,000원이라는 가격대, 현재의 가격과 목표가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올라갔던 어떤 고가보다는 낮습니다. 28,000원이. 그만큼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요.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판 동시효과 분위기 전해드릴게요. 낙폭 좀 줄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코스피 2325선에 출발 대기, 코스닥은 1% 내린 651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는 건 일단 코스피 시총 보시면 하이닉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이쪽으로만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일단 조선 쪽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기자재 안에서 태광, 그리고 한국카본 이런 기자재단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앞서 저희 가스관 봤죠. 동양철관도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올라설까요? 바이오 2차 전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열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갑니다.